안녕하세요, 스티브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는 문제가 상당하죠. 네, 문제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자, 근데 이게 객관식도 있고 주관식도 있는데 객관식이 객관식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 얼마든지 뭐 쉽게 주관식으로 바꿔서 낼 수 있는 문제들이 많고요. 공무원 시험이 조금 난이도가 높진 않아요. 공무원 시험 중에 객관식은 난이도가 높진 않아요. 굉장히 빠른 시간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진 않은데, 그래도 우리가 또 놓치면 안 되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식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아주 기초적인 베이스에서 중급, 중상급까지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급 기출이네요. 자, 사용자 A가 어떤 릴레이션에 대해 셀렉트 권한을 with grant 옵션과 함께 B에게 허락하고, A가 B에게 허락하는데 with grant 옵션이에요. 네. with grant를 같이 준다는 얘기는 지금 내가 권한을 주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권한을 줄 수 있는 그런 옵션을 같이 주는 건데, 어떤 거에 대해서만 주냐면 지금 셀렉트에 대해서 주잖아요. 셀렉트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권한을 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럼 B가 그 릴레이션에 대한 셀렉트 권한을 다시 C에게 같은 옵션을 주면서 C에게 주고요. C가 셀렉트 권한을 위드 그랜트로 D에게 줬다. 자, D에게 줬어요. 다 같이 줬어요. 그 A가 사용자 B로부터 셀렉트 권한을 취소한다는 얘기는, 자, 내가 이렇게 셀렉트 권한을 줬는데 셀렉트가 취소되면 당연히 위드 그랜트가 다 취소되는 거죠. 이 권한에 대한 것이 다 취소되니까. 그럼 B가 내가 갖고 있던 권한 중에 이렇게 준 거기 때문에 내가 가진 권한이 취소돼 버리면, 이게 날아가면 당연히 얘들에게 이렇게 부여됐던 권한도 당연히 취소되겠죠. 그래서 C와 D의 모든 권한이 취소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권한을 취소하면, 셀렉트 권한을 취소하면 이 취소에 대한 명령이 뭐예요? revoke. 이거는 철회, 권한을 철회하는 거죠. 취소, 회수,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랜트와 반대 개념이에요. 그랜트는 부여하는 거예요. 권한을 부여하는데 권한을 줄 수 있는 권한. 그게 그랜트입니다. with grant 옵션은 권한을 줄 수 있는 권한이에요. 권한, 부여 권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독점, 로크, 호환성, 행렬의 빈칸에 알맞은 것. 자, 얘는 여기 보면 독점이죠. 얘 S는 share, 공유죠. 자, 쉐어를 쉐어할 수 있지만 누군가 독점을 걸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래서 자, 현 상태 독점이 걸려 있는데 쉐어를 걸 수 있느냐?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N이에요. 자, 쉐어가 걸려 있는데 독점을 걸 수 있냐? 당연히 안 되죠. N이죠. 쉐어를 걸었는데 쉐어를 걸 수 있냐? 이건 가능하죠. 자,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독점을 걸 수 있나? 당연히 가능하죠. 그래서 NNY, NNYY 이렇게 되겠네요. NNYY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느낌적인 느낌이 있죠? 이거는 풀면 이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이게 답이겠네, 이런 느낌. 릴레이션 ABCD, 릴레이션 R이 복합 애트리뷰트 A, B를 기본 키로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자. 자, 복합 애트리뷰트 하고 다치 애트리뷰트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복합은 복합과 다치.
자, 복합은 주소 같은 개념이에요. 주소. 자, 주소라는 하나의 필드. 근데 여기가 시, 도, 구, 군, 면, 아니, 동, 면, 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소 했을 때 일반적으로 경기도, 뭐 안양시, 만안구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하나의 필드에 이렇게 저장하면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를 요번에 나왔던 시험 문제죠 이게. 그래서 네, 주소를 저장할 때는 시, 도, 구, 군, 네, 그 다음에 네. 이거 뭐 이상하네. 이거 구, 군이네요. 뭐 어떻게 된 거지? 네. 그 다음에 동,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저장하고 이렇게 저장하고 이렇게 저장하고 이런 애들을 짠짠짠짠 묶으면 주소가 된다. 이게 복합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다치는 만약에 필드에다가 전화번호 이렇게 하나만 만들어 버리면 전화번호가 네, 번호 1, 번호 2, 번호 3 전화가 3개다. 그러면 이렇게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필드 하나에 A라는 사람의 전화번호가 3개가 들어온다. 이게 다치예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면 보통 근데 이렇게 저장을 안 하고 만약에 A라는 사람 전화가 3개면 1, 2, 3 이렇게 저장을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다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장 안 하고 실제 필드를 번호 1, 번호 2, 번호 3 이렇게 필드 3개 만들고 여기다가 전화번호를 2번, 3번 이렇게 일반적으로 저장을 합니다. 다치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지금 여기는 복합 애트리뷰트 AB니까요. 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AB를 기본 키로 가지고 있다고 하자. 네. 함수 정속이 다음과 같을 때 릴레이션은 어느 정규형에 속하는가? 자, 이 정규형 문제도 여러분 계속 읊을 수 있어야 됩니다. 비정규형이 있어요. 네, 비정규형은 1NF조차 되지 않는 애. 그렇죠? 비정규형 1NF. 1NF의 기준은 뭐죠? 1NF의 기준. 1NF의 기준은 모든 값이 원자 값일 때예요. 네. 그래서 비정규형은 뭐 다치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 뭐 다치를 가지고 있거나 하여튼 원자 값이 아닌 경우 원자 값이 아닌 필드 존재. 네. 물론 이제 시험 문제는 비정규형은 안 나오죠. 1NF부터 나옵니다. 1NF부터. 근데 이제 모든 필드에 있는 값이 원자 값이 아닌 경우 더 쪼갤 수 있는 상태일 때 네, 다치일 때 이럴 때 1NF가 아니에요. 네, 지금은 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A, B가 있고 얘가 C, D를 결정한대요. 근데 B가 C를 결정하고 C가 D를 결정하고 자 그럼 B가 C를 결정하니까 A, B가 C를 결정하는 건 의미가 없죠 사실은. 네, 그냥 A, B는 기본키로 묶어 놓고 B가 C를 결정하고 C가 D를 결정하고 그럼 여기서 존재하는 건 뭐가 있어요? 부분함수가 존재하죠. 자, 부분함수라고 하는 건 여러분 기본키로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기본키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갈 때가 부분함수예요. 아시겠죠? 네. 기본키랑 상관없는 애가 뭐 이렇게 얘를 가리킨다, 뭐 이렇게 가리킨다 이런 건 부분함수하고 전혀 관계가 없죠. 네. 그래서 기본키로 묶여서 누군가를 이렇게 결정하게 되는데 근데 또 기본키 중에 하나만 나가가지고 뭔가를 결정할 때 이런 걸 우리가 부분함수라고 하죠. 부분함수가 존재하고 B가 C를 결정하고 C가 D를 결정하는 관계. 네, 이건 당연히 네, 이 관계가 당연히 존재하죠.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아까처럼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만약에 B가 C를 결정하고 C가 D를 결정하면 당연히 B가 이렇게 결정하는 이행적 관계가 당연히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문제라는 거죠? 네, 당연히 존재하는데 이게 이렇게 하나의 필드에 존재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의 필드에 존재하는 게 문제라서 이렇게 찢고 이렇게 찢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분함수와 이행적이 함께 존재하죠. 함수 종속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부분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장 낮은 단계 1NF예요. 그 부분함수를 찢는다. 자, 그럼 AB는 기본키니까 이렇게 두고 B, C, D를 찢으면 부분함수가 찢어지는 거죠. 그러면 얘는 ENF가 돼요. 그렇죠? ENF는 뭘 가지고 있으면 3NF가 되지 못하는 거죠? 이행적 함수 종속. 이행적 함수 종속 존재하기 때문에 3NF로 못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를 또 이렇게 찢어요. 그죠? 그래서 AB하고 BC하고 CD하고 이렇게 찢으면 3NF가 되죠. 그렇죠? 요 3NF가 될 때 이때는 이제 뭐가 없으면 BCNF가 돼요. 모든 결정자는 후복키여야 하죠. 자, 여기까지 되면 요것만 만족하면 BCNF가 됩니다. 자, 요것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것만 다 이해하면 끝나는 거죠. 네. 이 정규형은 정규화 과정은 이걸로 끝이에요.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의 또 이제 뭐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 모든 결정자는 후복해야 된다. 이게 또 약간의 오해가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 뒤에 가면 또 연습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변환하려고 한다. 다음 중 독립적인 릴레이션으로 표현해야 하는 것만 모아놓은 것. 독립적 릴레이션. 자, M 대 N이면 요거 있어야 되죠? 네. 요건 닫히네요. 자, 닫히면 이렇게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네. 그 다음에 1대 N에 얘가 지금 뭐라고 그러죠? 디펜던트 종속적 아이씨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여러분 요런 다이어그램을 보실 때는요. 우리가 가장 좋은 예제 있잖아요. 그 예제를 가지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사원 테이블을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사원. 얘가 사원이라면 얘가 부양가족이 되겠죠. 네, 부양가족이면 부양가족 사원 번호가 여기 들어오죠. 이렇게. 그래서 얘 굳이 R3는 만들지 않아도 되고요. 요렇게 하나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얘도 하나 만들어지죠. 그리고 S 얘도 만들어지죠. 얘도 이 사원의 닫히잖아요. 닫히는 원자를 뜯어내야 되죠. 이 닫히라는 건 필드 하나에 아까처럼 번호, 전화번호 이렇게 했을 때 번호 1번, 번호 2번, 번호 3번 이렇게 들어있는 걸 닫히라고 하죠. 필드 하나의 원자값이 아닌 애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찢어야겠죠. 그럼 테이블 하나를 이렇게 찢어요. 그러면 여기 사원 번호, 전화번호, 사원 A의 1번 번호, A의 2번 번호, A의 3번 번호 이렇게 찢으면 각각의 원자값으로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R1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만들 필요가 없죠. 이거는 우리가 사원과 부서 하나에 여러 명이 존재할 수 있다. 아유, 나도 헷갈리네 갑자기. 네. 사원 한 명이 여러 부서에 들어갈 수는 없죠. 네. 뭐 조금 예제가 다르네요. 하여튼.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사원에다가 부서 번호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부서 번호를 이렇게 넣어주면
사원은 하나의 부서에 존재해야 되고 하나의 부서는 여러 명의 사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관계일 때 이 2를 n쪽에다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2를 n쪽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안 만들어도 돼요. 그러면 R1이 들어간 걸 싹싹 지우면 됩니다. A하고 C, S하고 C 독립적인 릴레이션으로 표현해야만 하는 것들끼리 모아놓은 것. R3는 안 만들죠. R3를 안 만드니까 틀렸네요. 3번이네요. 네. 8번. 여러분 답을 먼저 빨리빨리 알려드릴게요. 네. 답은 1번입니다. 성공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것을 골라보세요. 네. 학과하고 학생이 있네요. 학과 번호를 5번으로, 컴퓨터공학과를 5번으로 바꾸라. 컴퓨터공학과의 학과 번호를 5번으로 바꾸라. 네, 사실 이게 한번 세팅되면 굳이 이렇게 하진 않지만, 네, 지금 학과 번호가 2번인 애가 아무도 없네요. 네, 참조한 애가 없으니까 바꾸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죠. 오케이. 자, 학생의 학과 번호를 100번이네. 학생의 학과 번호를 5번으로 바꾸라. 자, 이렇게 5번으로 바꾸면 이게 순서대로 가면 상관이 없죠. 순서대로 가면 1번 1, 얘를 5번으로 바꾼 다음에 5번 학과로 바꾸니까 상관이 없지만 지금 독립적으로 수행하면 네, 이걸 5번으로 바꿀 때 참조 무결성에 문제가 생기죠. 5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학과의 학과 번호를 컴퓨터공학과를 3번으로 바꾸라. 얘를 3번으로 바꾸면 기본키가 중복되죠. 그래서 개체 무결성이 깨집니다. 그 다음에 학생의 학번을 100번의 학생을 103으로 바꾸면 여기가 중복되죠. 그래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개체 무결성, 그 다음에 참조 무결성. 자, 요거는 요 두 개밖에 안 나와요. 요 두 개밖에 안 나오는데 가끔 이제 카페나 이런 데 보면 키 무결성이라고, 네, 키 무결성을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키 무결성은 이 무결성이라기보다는 키 제약 조건이라고, 같은 말인가? 네. 키 제약 조건이라는 말이 더 적합한데요. 이거는 하나의 릴레이션에는 하나의 테이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릴레이션에는 하나 이상의 키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이게 키 무결성이에요. 네, 키 무결성, 키 제약 조건. 하나의 릴레이션에서는 반드시 키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애트리뷰트가 아니고 이 튜플들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튜플이 3개 들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건 키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똑같은 튜플이 있으면 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튜플이 중복돼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한 게 키 제약 조건. 네, 특성을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은 자, 이렇게 서브 쿼리가 많이 복잡하게 엮여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셀렉트가 총 3개가 되는데, 자, sname 학생의 이름을 뽑는 건데요. 자, 서브 쿼리는 안쪽부터 차근차근 밖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만 먼저 해석을 해보면, 자, 스튜던트 아이디하고, 자, 여기 요거에서 찾는 거죠. 네, 요거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스튜던트 아이디하고 요거, 네, 학생이 가입한 정보를 찾는 거죠. 여기에서 학생의 가입 정보를 찾아요. 가입 정보를 찾아서 나오면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학생이 가입한 동아리가 나오죠. 네. 가입한 동아리의 정보가 나옵니다. 그쵸? 근데 그게 not exist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학생의
명단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스튜던트에서 가져가니까요. 그러면 학생에 있는 튜플 하나를 가지고 가요. 그럼 A라는 학생을 가져가겠죠. 그럼 그 학생을 대상으로 A라는 학생이 가입한 동아리를 쭉 찾아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not exist.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가입한 동아리를 검색했는데 검색 결과가 0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A 학생이 가입하지 않은 동아리가 나오죠. 동아리. 그쵸? 네. 여기는 요만큼은 A가 가입한 동아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가입한 동아리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동아리를 찾는 거죠. 네. A의 가입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동아리. 그러면 A가 가입하지 않은 동아리가 나오죠. A가 가입하지 않은 동아리 정보가 없는 학생. 그렇다는 얘기는 A가 가입한 정보가 없는 동아리. 그거가 존재하지 않는. 그렇다는 얘기는 A를 대상으로 동아리 가입 정보를 싹 뒤졌더니 모든 동아리에 다 가입했을 때 얘가 not exist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이 나와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A 학생이 가입한 동아리 정보, 가입한 동아리 A가 가입한 동아리 A가 가입한 동아리 정보예요. 이게 그게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A가 가입 안 한 동아리 정보를 뽑는 게 여기까지예요. A가 가입 안 한 동아리. 네, 이게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A가 가입하지 않은 동아리를 찾았을 때 찾을 수 없는 경우, 네, 그 해당 학생을 뽑는 거죠. 그래서 모든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을 찾게 됩니다. 자, 2단계 완료. 투플러스 이게 EPL을 얘기하는 거 봐요. 이건 답이 3번인데요. 이거는 우리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문제입니다. 네. 나도 이게 그 관계 쓰기에 대한 응답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요거는 우리랑 조금, 네, 이런 문제는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로그를 이용한 회복 기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 옳지 않은 것이란 객관식이 나올 때는 우리는 옳은 것 세 가지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답이 4번입니다. 자, 지연갱신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 지연갱신 같은 경우는 네, 로그만 기록하고 있다가 커밋이 됐을 때 반영하는 거죠. 자, ti 스타트 레코드와 커밋 레코드를 포함할 경우 시스템 실패가 발생하면 트랜잭션은 리두 연산을 수행해야 한다. 자, 커밋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죠. 왜냐하면 로그를 지울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커밋이 있다는 얘기는 완료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리두를 수행한다. 그렇죠? 자, 즉시갱신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 스타트와 커밋이 포함되어 있다. 이 경우 실패가 발생하면 리두 연산한다. 결국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커밋까지 완료가 됐다라면 리두를 한다는 거죠. 지연갱신을 기반으로 하는 복구 기법은 시스템 실패가 발생할 경우 언두가 필요 없다. 그렇죠? 예, 언두를 하지 않기 위해서 지연갱신 기법을 쓰는 거니까요. 즉시갱신을 기반으로 하는 복구 기법은 변경 연산을 위한 로그 레코드를 변경 후의 값만을 가지게 된다. 자, 즉시갱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잖아요. 트랜잭션 이전 값, 변경 값. 네, 이렇게 되죠. 지금 이 설명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연갱신 이야기죠. 네, 지연갱신은
이전 값은 없고 변경값만 존재하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요거는 뭐 네, 몰라도 됩니다. 4번이 답이에요. 자, 다음은 지도에서 다음과 같은 함수 정수성이 있다고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상 현상이 아닌 것은, 자, 기본 키는 학번이고요. 자, 요게 A, B, C라고 했을 때, 자, A가 B, 그 다음에 B와 C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지도교수가 학과, B가 C, 이렇게 됩니다. 그럼 결국 A가 이거 뭐예요? A가 B하고 B가 C 하는 요 관계가 이 안에 다 있다는 얘기죠. 이행적 함수 정수가 존재하죠. 네. 지도 학생이 없는 교수가 특정 학과에 속한다는 정보를 삽입할 수 없다. 맞죠? 자, 김영희 교수의 소속 학과, 김영희 교수가 소속 학과요. 컴퓨터공학과라는 정보를 삭제하면 요 학생의 정보도 연쇄 삭제되어야 한다. 얘가 기본 키잖아요. 그죠? 네. 얘가 기본 키인데 이렇게 된다고 해서 얘를 지우는 건 아니죠. 얘를 지우는 건 아닌데 이 학생을 지울 때 교수는 지워지죠. 네. 기본 키가 A만이 기본 키이기 때문에 이 학생의 정보는 삭제되지 않는데 문제는 이 학생이 컴퓨터 공학과라는 정보는 삭제되죠. 네, 그래서 003번이 무슨 학과인지 알 수가 없게 돼요. 얘랑 얘를 이렇게 지워버리면. 그렇죠? 하여튼 003번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얘는 아니에요. 네, 답이 2번이네요. 네. 자, 4번 학생의 튜플을 삭제하면 지도교수인 김철수 교수가 컴퓨터학과에 속한다는 정보를 잃게 된다. 맞죠? 그 다음에 이대용 교수의 소속이 컴퓨터에서 변경되면, 그쵸? 이대용이 과가 변경돼서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얘네 둘도 과가 바뀌어버리는 괴 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됩니다. 다음 포린 키를 정의한 SQL 크리에이티브 구문 중 일부다. 자, 옵션을 명시할 수 없는 것. 포린 키에 대한 옵션이에요. 포린 키에 대한 옵션. 여기 옵션에 여기에 적용할 수 없는 거. 체크인은 여기 써야 되는 거죠. 이쪽에 따로. 네. 근데 포린 키니까 체크인을 하여튼 여기 옵션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 도메인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체크인 옵션을 따로 이렇게 써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옵션 on delete나 on update에 들어갈 수 있는 옵션은 no action, cascade, set null 또는 set default. 그 다음에 no action하고 같은 말이 restrict예요. restrict. 네. restrict. cascade는 연쇄적으로 삭제하거나 연쇄 업데이트 이렇게 되는 거죠. set null 같은 경우는 네, 값이 지워지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이게 참조되는, 그 다음에 이쪽에 참조하는. 자, 이렇게 되면 네, 포린 키를 여기다 선언하는 거죠. 네, 포린 키를 여기다 선언해요. 그리고 얘의 기본 키, 그렇죠? 네, pk 값이 이쪽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 그래서 fk가 되는 거죠. 물론 내 기본 키를 내가 참조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fk로 들어올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테이블에 있는 걸 참조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값을 삭제했을 때 또는 여기 값을 업데이트 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를 얘기하는 게 지금 여기 있는 옵션인 거죠. 네, 그렇게 했을 때 no action이나 restrict는 이쪽에서 참조되는 테이블에서 삭제나 업데이트가 발생했을 때 나를 참조하는 애가 존재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절, 삭제나 업데이트 자체를 거부해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캐스케이드는 나를 참조하는 테이블이 있는 경우
삭제를 함께 하거나 업데이트를 함께 해주는 거죠. 자, set null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서 삭제나 업데이트를 하면 나를 참조하고 있는 곳에서는 set null, 여기를 null 값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set default, 이건 중요하지 않은데, 네, 이건 그냥 그 필드의 기본 값으로 바꾼다는 거죠. 근데 기본 값이 존재할 수 있긴 합니다. 네. 그러면 뭐 set null을 하거나 아니면 이 테이블 만들 때 이 필드의 기본값 설정이 되어 있다면, 기본 키가 아니죠. 기본값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set null, set default, 그 다음에 cascade, no action, restrict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B 플러스 트리를 구성했을 때 루트에 존재하는 키값, 이거는 뭐 자료구조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DB에서는, 우리 같은 경우는 DB에서 안 나와요. 이게 옛날에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파일 처리가 같이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B 플러스 트리를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이 공무원 시험의 B 플러스 트리 개념이 약간 다르더라고요. 이게 구성하는 기준이 있는데, 요거는 약간 달라요. 네, B 플러스 트리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 B 플러스 트리는 우리가 주의할 점이 하나만 주의하면 되죠. 위쪽으로 갈라져서 올라가도 가장 밑에 리프트안에서 모든 값이 다 존재해야 된다. 이것만 주의하면 될 것 같아요. 자, 13이 들어오고요, 8이 들어오고 4가 들어와요. 이쪽에 쓸까요? 13이 들어오고 8이 들어오고 4가 들어와요. 자, 오버플로 되니까 얘가 올라가죠. 그래서 8 이렇게 남습니다. 자, 8이 남는데 올라가도 리프에 다 남아야 되죠. 네, 4, 8, 13. 네. 자, 이렇게 하고 자, 여기서 11이 들어오면 11은 여기 8의 왼쪽에 들어가면 되죠. 오른쪽에 들어가면 되죠. 6이 옵니다. 자, 6이 여기 오는데요. 오면 또 오버플로우 되죠. 그러면 6이 올라가요. 6, 8이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자, 얘는 왼쪽, 자신을 왼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8이 있고, 그 다음에 11, 13 이렇게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9가 오면 13이 올라가죠. 13이 올라가면서 8이 올라가게 되고 갈라져요. 그래서 8, 6, 13, 그 다음 밑에 4, 6, 8, 그 다음에 13이 올라갔으니까 11, 그리고 13은 이쪽에 남고 19는 이쪽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10이 들어오면 10이 여기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최종 루트는 8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능하죠. 네, 그래서 제가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서 여기저기 좀 찾아봤는데, 이 정도 기준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학생 테이블, 영문과 학생이 50명이고요. 법학과 학생이 100명, 수학과가 50명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을 때 SQL에서 기억, 니은, 디귿의 튜플 수를 구해봐라. 학생에서 학과명을 구하는데 디스트릭트가 없어요. 없으니까 이거는 지금 200명 애들이 모두 나오겠죠. 200개가 나와요. 자, 디스팅트를 쓰면 중복이 제거되죠. 그래서 3개의 학과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3이 되겠습니다. 자, 영문과 학생들의 이름, 학생의 이름이죠. 영문과 학생의 이름이니까 영문과 애들이 50명이죠. 그러니까 50이 나오겠습니다. 디스팅트가 있으면 중복을 제거해주고, 디스팅트가 없으면 중복 제거 없이 그냥 출력하게 되죠. 2008년 문제네요. 스키마로 바꿔보세요.
고객 스키마가 나올 것이고, M 대 N이니까 대여가 나올 것이고, 비디오가 나올 것이고, 네, 3개 하고, 지금 여기가 다치죠. 다치 애트리뷰트이기 때문에 고객 번호와 전화번호를 이렇게 묶어서 하나가 더 나와야 되겠네요. 총 4개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객의 애트리뷰트는 고객 번호, 이름. 자, 얘가 기본 키예요. 자, 요걸로 끝나요. 그 다음에 전화가 있어요. 전화번호. 전화는 고객 번호와 전화번호.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대여는 고객 번호와 비디오 번호가 있죠. 그 다음에 대여 일이 있습니다. 자, 여기 고객 번호하고, 여기는 전화에서는 고객 번호하고 전화번호 2개가 합쳐져서 기본 키예요. 고객 번호만 있으면 A라는 사람의 전화가 3개다. 그러면 얘가 기본 키가 돼버리면 중복이 되죠. 2개를 묶어서 기본 키가 되고요. 대여 같은 경우는 요거 2개가 기본 키이면서 외래 키. 그쵸? 그 다음에 비디오는 비디오 번호, 제목, 대여비 해서, 네, 이렇게 해서 4개의 스키마가 나오겠습니다. 릴레이션 A, B, C, D, E, R이 2개의 비단순 함수 정수. 자, 이렇게 엮여 있대요. 가지고 있다. 복합키 AC를 후보키라고 가정한다. R1은 AB, R2는 CD, R3는 ACE에 3개의 릴레이션을 분해했을 때 옳지 않은 것. 자, 이거 원래대로 분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A가 B를 결정하고 C가 D를 결정하고, 이거 A, C를 기본키로 했을 때, 자, 이게 지금 부분함수만 나온 거잖아요. 얘가 B, 얘가 D. 그럼 얘가 후보키라는 얘기는 얘 A, C를 합쳐서 뭘 결정해야 되나요? 2를 결정해야 되죠. 네, 그래서 이거 제대로 나누면 A, C, E 요거 하나, A, B 하나, C, D 하나, 요렇게 3개로 나누면 되겠죠. 네, 얘는 BC, 정답은 3번인데요. R은 BCNF가 아니다. 맞죠? 당연히 아니죠. 부분함수가 존재하고 있으니 1NF 밖에 안 되죠. 자, R1, R2, R3는 BCNF다. A, B, C, D, A, C. 맞네요. 예, 제대로 나눴죠. 네, 이렇게 잘 나눠져 있습니다. BCNF죠. 저렇게 나누면. 그 다음에 R을 R1, 2, 3로 분해한 것은 무손실 조인 분해가 아니다. 무손실 조인 분해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네. 무손실 조인 분해는 확인해 볼 건데 뭐 아니겠죠. 예, 이렇게 정확하게 딱 분리되면, 네, 이렇게 분리된다는 얘기는 이거 다 무손실 조인 분해예요. 뭐야, 종속조 보존 분해 뭐야. 네, 답은 3번입니다. 자, 무손실 조인 분해는 뒤쪽 가서 다시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일반화를 한 ER 다이어그램을 관계형 스키마로 변환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세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정답은 2번. 자, 학번, 이름, 학과. 네, 이렇게 있고요. 학부, 학번 분반, 대학원생, 학번. 네, 뭐 일반적인 건데. 네, 학부생을 분반만 이건 뭐 말이 안 되죠. 이것도 말이 안 되고. 네, 학부생을, 네, 이쪽 거를 싹 묶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죠? 네, 모든 학부생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대학원생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건 뭐 2번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학생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긴 하죠. 굉장히 이렇게 만들면 문제점이 뭘까요? 이렇게 만들면 문제점이 학부생이네와 학과생이네가 있으면,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있으면 여기 학위과정 같은 경우 이제 널이 될 가능성, 학부생 경우 다 널이죠. 대학원생일 경우는 여기 분반이 널이죠. 그래서 이 DB에서 널을 갖는 필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래머들이 각 필드 값이 널인 경우를 전부 다 가정하고 코딩을 해줘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강제 종료가 됩니다. 에러가 나서. 자, 이건 답이 1번입니다. 네, 지금 ABC, BC. 그래서 지금 얘랑 얘가 나왔죠. 그 다음에 얘랑 얘가 나왔고요. 얘랑 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긴 안 나왔죠.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뭐 이런 거 다 아니죠. 풀도 아니고요. 그래서 내추럴 이너 조인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이제 널이 있는 데가 있나 없나 보면 되는 거고요. 자, 17번 얘는 답이 2번이에요. 자, 릴레이션 R. 제가 답을 먼저 알려드리는 건 본인이 명확하게 이해하고 풀었고 답을 체크했는데 맞았다 그러면 굳이 설명 안 들으셔도 되니까 넘어가라고 체크하는 거예요. 지금 2번 맞으셨고 내가 이거 명확하게 이해해서 원리를 알고 있다 그럼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기업부터 시옷까지 쭉 있어요. 요거 차례대로 여기다 집어 넣으란 얘기예요. 자, 요거를 이렇게 SQL문에 대응하는 요걸 만들었는데 어떻게 뭐 집어넣어야 되냐? 그럼 끝에부터 집어넣으면 되죠. 7번부터. 7번부터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7번에는 단독 연산이 필요한 게 지금 들어가죠. 지금 다른 애들하고 지금 다 같이 엮여 있죠. 요거는 앞에 누구랑 엮여 있고 그거랑 얘가 또 엮여 있으니까 요런 애들 같은 경우는 중간에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단독 연산이 있는 애 여기. 그래서 여기 R 집어넣고 여기다가 셀렉트를 집어넣으면 되죠. 셀렉트 집어넣고 그거하고 요 S하고 연산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6번에 여기다가 S 집어넣고 3번에는 요거 두 개를 같이 연산해야 되는 애를 집어넣죠. 그럼 3번에는 여기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거하고 T하고 요 연산을 하죠. 그래서 4번엔 T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요거 집어넣으면 되죠. 슉 집어넣고 마지막에 리을을 여기다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객관식 문제가 나오면 전혀 감이 안 잡힐 때는 보기가 많은 게 정답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그러면 1번은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공통된 보기가 많은 애일수록 정답일 확률이 높다. 물론 우리 객관식이 아니니까 뭐 상관은 없습니다. 자, 실행 결과를 써보세요. Q1과 Q2 각각이 몇 개가 나오냐. 자, 카운트 하는데 R에서 셉니다. 셀렉트, 자, S에서 D를 뽑았는데 요거하고 같은 놈들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썸이니까 D를 뽑았을 때 거기에서 여기 같은 놈을 찾아보는 거예요. D를 뽑으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1, 2, 4하고 같은 애. 그러면 1은 여기 같은 애가 하나도 없죠. 어떤 B하고 같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2는 여기 있어요. 하나 있죠. 4는 하나, 두 개 있죠. 그래서 같은 애랑 조인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테이블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이렇게 하나 나오고, 이렇게 하나 나와요. 세 개가 나오는데 그걸 세봐라. 튜플이 몇 개냐 이렇게 세니까 3이 나오겠죠, 얘는.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자, A하고 C가 같은 경우를 조인합니다. 조인해서 그거를
물론 join이란 명령이 없어도요. 이렇게 되면 중간 릴레이션을 A하고 C가 같은 애끼리 다 묶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A, B, C, D가 나올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같은 애끼리. 얘도 이렇게 해서 나오고요. 얘도 이렇게 해서 나와요. 그럼 3개가 되겠죠. 네. 그럼 얘는 A, E, A1, A6, A1. 이게 우리 눈에 보이진 않고 중간 단계에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네, 뭐 뒤로 그룹 바이 하라 그러니까 같은 애끼리 묶어라 이거죠. 1인 애들끼리 싹 묶으면 네,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얘가 1보다 크죠. 개수가 3개니까 그것의 평균 B의 평균은 4고 D 값은 1이죠. 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또 A하고 C가 같은 애가 누가 있어요? B도 있어요. B 여기 있죠. 얘랑 얘를 같이 묶어요. 그러면 B4, B2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B가 또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1보다 크지 않잖아요. 네, 여기서 거짓이니까 얘는 통과되지 않고요. 출력이 안 됩니다. C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어지더라도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요것만 나오겠네요. 그래서 1,4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두 개의 트랜잭션 T1, 2를 동시성 제어를 수행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인터리빙을 수행했다. 동시성 제어 없이 그냥 이렇게 수행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수행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 뭐냐? 네, 여기서는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첫 번째는 여기 x가 t2의 x가 여기에서 라이트한 x를 읽는데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근데 문제는 t1이 커밋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t1 트랜잭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의 값을 내가 읽어온다. 이게 뭐예요? 오손 읽기, 더티 리드죠. 그래서 이 더티 리드에 문제가 발생하죠. 자, 그래서 이때 취소했어요. t1이 취소해서 갈라 그랬더니 얘는 커밋하고 끝나버렸어. 이렇게 되면 연쇄 복귀의 문제가 또 발생하죠. 내가 커밋하는데 나랑 관련돼 있던 애도 내가 복귀하는데 얘도 복귀를 시켜야 되는데 얘는 이미 끝나고 가버렸어. 이럴 때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 이쪽을 커밋 시켜주면 안 되고 너 대기 T1 네가 읽은 T1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다려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떠나버려요. 떠나버리니까 네, 어떡하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스키마로 변경한 것 중에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네. 자, 이거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이고요. 2, 1, 2 이렇게 합쳐서 할 필요는 없죠. 왜 합친 거지? 네, 여기도 기본키인데 이 기본키를 얘만 묶어서 할 수도 없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부분 참여, 전체 참여 뭐 이런 것들 다 확인해 보시면 자,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1대1인데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합쳐서 넣을 수도 있고요. 따로 만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네, 상관은 없어요. 프로그램 할 때 조금 테이블이 하나 더 늘어나서 불편할 뿐이지 네, 따로 만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네, 그리고 지금 2번하고 4번 같은 경우는 RA는 속성이잖아요. 하나의 속성일 뿐이에요. 네, 속성을 이쪽이나 넣고 저쪽에 넣는 건 큰 의미가 없고, 네, 뭐 넣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E1과 E2의 관계를 연결해 줄 고리가 지금 서로한테 안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서로의 기본키 중에 하나가 들어가 줘야 되겠죠. 네, 이쪽이 전체 참여니까 이렇게 넣어줘야 되나요? 네, 그럼 될 것 같아요. A2를 네, 이쪽에다 넣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A2 이렇게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원이 부서에 속해 있다. 근데 1대1의 관계라서 또 애매하네.
자, 1대1이면 뭐 얘가 이쪽으로 가든 얘가 이쪽으로 가든 뭐 큰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는데 네, 부분 참여와 전체 참여라서 이쪽이 전체 참여니까 모든 사람은 얘를 해야 되고, 그쵸? 이쪽에 있는 애는 안 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얘를 넣어주는 게 좋겠네요. 얘를 이쪽에. 그러면 A2가 E1 쪽에 이렇게 외래키로 들어가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뭐 RA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있으나 저쪽에 있으나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자, 얘는 답이 3번입니다. 자, 사람과 도시 사이의 거주 관계를 해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의 도시에 거주해야 하며 하나의 도시에는 다수의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 네, 도시에 사람이 여러 사람이 하나의 도시에 존재할 수 있고 하나의 도시에는 여러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 한 사람은 하나의 도시에만 존재할 수 있고 하나의 도시는 한 사람만 존재할 수 있고. 정말 부자예요. 빌 게이츠 막 마을 하나 다 사가지고 혼자 살겠어 이러는 거죠. 네. 한 사람이 여러 도시에 존재할 수 있다. 분신술이죠. 여러 사람이 여러 도시에 존재할 수 있다. 한 사람이 여러 도시에 존재할 수도 있고 여러 도시에 뭐라고 해야지? 한 도시에 여러 사람이 존재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하나의 도시에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하나의 도시에 여러 사람이 하나의 도시에. 네, 이렇게 그림 한번 잘 보셔요. 자, 직렬 테스트를 위한 선행 그래프와 동치 직렬 스케줄로 오른 것은, 이런 선행 그래프니까 이 T1이 제일 끝에 있어야 되겠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자, T4가 끝에 있는 건 틀렸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 T2, T3가 있는데 T2가 끝나야 이렇게 가죠. 네. T2는 T3가 끝나기 전에 T2가 끝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앞에는 T2가 와야 돼요. T2. 그 다음에 T3하고 T4는 순서 상관없죠. 네, 누가 먼저 끝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있죠. T3 끝난 다음에 T4가 끝나면 선행 관계를 따졌을 때 두 개가 동시에 시작했어. 이건 두 개는 상관은 없네요. 네. T2, T1. 결국 T2도 3하고 4가 끝나야만 T2가 시작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T2가 이렇게 되고, T1 같은 경우는 T2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T1과 T3하고 T4는 누가 먼저 시작해도 상관은 없어요. 결국 두 개가 다 끝나야만 T2가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어요. 자, 얘는 답이 4번이에요. 옳지 않은 것. 트리거라고 하는 건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데이터베이스에게 뭔가 해주는, 뭐 아직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트리거도 이제 만들죠. 크리에이트 트리거 해가지고, 크리에이트 트리거인가? 네. 트리거를 만들었어요. 어떤 테이블에 아니면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네. 업데이트나 딜리트나 인서트가 발생했을 때 해야 할 동작, 이런 것들을 세팅해 놓는 게 트리거예요. 그러니까 트리거는 사건, 조건, 그리고 동작으로 구분된다. 그죠?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뭐 인서트가 발생하거나 업데이트가 발생하거나 딜리트, 이게 사건이에요. 셀렉트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조건, 그 다음에 뭔가 해야 할 동작으로 구분돼요. 자, 동작은 트리거 시키는 사건의 전이나 후에 실행될 수 있다. 그리고 동작은 규칙이 트리거 되고 트리거 사건 발생 시 조건에 만족될 때 실행된다. 네, 맞겠죠? 트리거를 네,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셀렉트는 아니에요. 네, 사건으로 업데이트, 인서트, 딜리트가 있다. 자, 요걸 뭐 쓰라고 나오기는 애매하고. 자, 이건 답이 2번입니다.
지금까지 정답 체크하면서 다 맞은 사람도 진짜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과 같은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와 질의가 있다. 사원 근무 프로젝트 있고, 이를 경험적 질의 절차 최적화 과정을 거쳐 최종 질의 트리로 만들려고 한다. 옳지 않은 거. 최종 질의 트리? 그러면 이게 관계 대수를 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참. 자, 요 세 개에서 프로젝트 X. 그럼 결국 프로젝트 X에 참여한 하고 사원이 80년 12월 31일 이후, 그러니까 81년도부터 태어난 사람이 프로젝트 X에 참여한 경우를 찾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뭘 뽑아야 돼요? 사원에서 이거 뽑고, 그렇죠? 사원에서 이거 뽑고 프로젝트 X의 프로젝트 번호 뽑고, 네, 조인을 가장 먼저 실행하면 무조건 안 됩니다. 최적화 과정이잖아요. 최적화 과정에서는 네, 기본적으로 네, 셀렉트나 프로젝트를 써서 튜플과 애트리뷰트를 최소화시킨 다음에 그거를 조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인 연산은 가급적 마지막에 발생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조인해버리면 중간 테이블이 엄청 커지죠. 네,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셀렉트 연산을 가능하면 지리트리 아래로 보내서 먼저 실행되도록.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제일 밑에 와야죠. 제일 밑에 이렇게 오고, 그래서 사원을 뽑은 다음에 사원의 생년월일, 사원 근무 주민번호하고 사원, 여기서 사원의 주민번호를 뽑아가지고 네, 근무에서 근무 주민번호 뽑아서 이렇게 조인하고, 그쵸?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번호 뽑아가지고 얘하고 이렇게 조인하면서 나오는,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네. 네. 하여튼 2번이 틀렸습니다. 자, 얘는 답이 4번입니다. 와, 맞으신 분 박수. 자, 관계 데이터베이스의 무결성 제약은 도메인 제약, 유일성 제약, 참조 무결성 제약 등이 있으며 SQL문은 각 제약을 준수하는 문장으로 제공한다. 무결성 제약과 SQL문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릴레이션 값의 변경을 제약하기 위해서 create 뷰를 그렇게 해서 쓰진 않습니다. 그렇죠? 자, 도메인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 체크문이죠. 이걸 네, 도메인 무결성이라고. 도메인 무결성. 하여튼 특정 도메인이 뭐 1, 2, 3만 가져야 된다. 그러면 체크인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체크문을 씁니다. 튜플의 유일성, 네, 프라이머리 키를 쓰고요. 자, 외래키, 네, 포린 키를 쓰죠. 네, 4번은 상관이 없는 거죠. 물론 뷰 때문에 릴레이션의 값 변경에 제약을 가할 수는 있습니다. 가할 수는 있지만 목적이 이건 아니에요. 네. 그 뷰의 특성상 그렇게 되는 것 뿐이지 값을 변경을 제한하기 위해서 뷰를 쓴다? 이거는 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다음 7개가 성공적으로 수행됐다. 학과가 만들어졌고요. 학생이 만들어졌고요. 자, 학생이 만들어졌는데 포린키에 대해서 딜리트일 땐 캐스케이드고요. 업데이트일 땐 널이에요. 웃기죠? 업데이트. 깜짝이야. 갑자기 옆에 있던 패드가 제 질문에 대답했어요. 자, 학과가 2개. 깜짝 놀랐네. 자, 1전산, 2전기. 그 다음에 학생 테이블에 3개가 들어가죠. 101, 202, 302. 얘가 지금 학과죠. 학과 번호. 자, 3개가 다음 3개가 성공적으로 실행이 됐대요. 나오는 분. 자, 학생에서 튜플 세라. 3개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학과에서 2번을 지워라. 온 딜리트일 때 캐스케이드예요. 그래서 2번을 지우면 얘랑 연결된 얘가 지워지죠. 그 다음에 다시 학생을 세봐라. 그러면 100번만 남으니까 1. 이렇게 해서 2개가 나오겠습니다. 2개가 나온다고. 3과 1이 나옵니다.
고장기법으로 옳지 않은 것.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로그를 이용한 고장 회복 기법에서 로그 레코더는 반드시 안전한 기록 장치에 저장되어야 한다. 당연하죠. 네. 로그가 날아가면 안 되잖아. 로그를 이용한 고장 회복 기법인데 로그가 날아가면 안 되니까 안전한 장치에 기록돼야 되죠. 자, 검사 시점을 이용하면 정상 동작 중에 오버헤드가 발생하나 네, 고장일 때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림자 페이지 기법은 로그를 이용한 고장 회복 기법에 비해 구현이 단순하나 트랜잭션 완료 시에 디스크 기록에 대한 오버헤드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긴 합니다. 네, 그림자 페이지 기법은 로그 기법에 연관된 레코드들끼리 디스크상에서 이웃하도록 이거는 이웃은 아니죠. 그림자 페이지는 네, 나하고 똑같은 페이지를 여기저기가 아니고 이렇게 있으면 공간에서 자, 얘하고 똑같은 애 여기다 놓고 얘하고 똑같은 애 여기다 놓고 이거 설명을 할까요? 자, 원래 페이지가 있어요. 이렇게 원래 페이지가. 자, 그 다음에 갱신되면 갱신된 페이지를 얘가 갱신됐어요. 여기다 씁니다. 똑같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 여기다 씁니다. 그리고 갱신이 다 완료되면 이제 원래 페이지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연결을 바꾸는 거예요. 얘로. 이렇게 얘로. 그러면 다 수정된 페이지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만약에 갱신하다가 시스템이 뻥 났다. 그럼 원본은 그대로 있잖아요. 지금 여기다가 수정한 건 여기다만 썼으니까 그럼 그냥 이걸 날리면 돼요. 그냥 날리면 되기 때문에 이웃하도록 위치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이상현상을 없애기 위해 다음같이 분해했을 때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세요. 함수 중속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분해했는데 옳지 않은 것 골라보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A, B, C, D, E, F가 있는데 A가 B, C, E, F 요거 세 개를 결정해요. A가 B, C, E, F를 결정하고요. C가 D, E, B를 결정해요. C가 여기서 자, A가 기본 키고 이렇게 쭉 결정하는데 C가 여기서 얘를 결정하고 얘를 결정해요. 이러면 이걸 다 가르는 게 좋죠. A, C, F 이렇게 가르고 C, D, C, B C가 키니까 C, B, D, D, D 이렇게 가르면 좋겠죠. 이렇게 갈라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네요. 그럼 ACF, BCD 요게 제일 가장 베스트입니다. 또는 ABCF C가 E하고 D를 결정하니까 B는 그냥 내비뒀다는 거예요. C가 이렇게 결정하는데 이거 뭐야? 4번은 C가 없네요. 이렇게 문제를 냈을 리가 있나? C가 없네. C 어디 갔어? 이런 경우도 있네요. 지금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똑같은 경우죠. 똑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1번, 2번 중에 하나를 옳지 않은 것으로 고르기에는 무리가 있죠. 고르면 안 되고 1번이 답이 되면 2번도 답이 돼요. 그죠? 가장 잘 나눈 것은 3번이고요. C가 없어진 4번은 그냥 답이네요. 그냥 주는 문제네요. 다음과 같은 테이블로 생성했다. SQL 성공적으로 시행했을 때 A와 B의 결과로 오른 것은 이건 답이 3번입니다. 이건 사원의 수 구하는 거죠. 사원 수.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니죠. 자, 사원수인데 월급이 자, 10만원 이상, 그 다음 10만원 미만 이렇게 해서 사원수를 구하는 거고요. 요거는 사원수를 구하
자, 이렇게 했을 때 다를 수 있냐? 자, 여기는 이것만 보면 월급이 10만원 이상인 애하고 10만원 미만인 애, 10만원 이상인 애들과 미만인 애들을 더하는 거예요. 그쵸? 이거는 그냥 사원 전체를 더하는 거예요. 근데 사원 중에 월급 필드가 비어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나와요, 여기서는. 그죠? 월급 필드가 널인 경우 그건 카운팅 되지 않죠. 이거는 카운팅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3번 같이 실행될 수 있어요. 결과는 다를 수 있으며, 왜 다르냐면 월급 필드가 널 값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자, 그다음 15번. 이거는 답이 1번입니다. 자, 트랜잭션 막 이렇게 했대요. 여기서 시스템 파손이 됐어요. 이건 우리가 한 100번은 본 문제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됩니다. 체크 포인트는 여기 있네요. 체크 포인트 여기 있으니까 T1은 여기서 커밋 됐어요. 네, 그럼 T1은 재실행되어야 한다. 틀렸죠?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걸 거예요. 그쵸? 네, T1은 아무것도 안 하죠. Do nothing. 네, 왜 nothing이냐면 얘는 네, 끝났어요. 네. 체크 포인트 이전에 커밋 됐기 때문에 끝. 관여하지 않음. 자, 그 다음에 T2 완료 시점에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무시된다. 이게 네, 지연갱신인가 보죠? 지연갱신 기법을 쓰네요. 그럼 T2는 완료되지 않았고 T3도 완료되지 않았고 T4는 여기 커밋 됐네요. 커밋 됐으니까 얘는 리도 하겠네요. 네, 그래서 1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맞네요. 자, 16번은 답이 네, 2번인데 이건 뭐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19번은 답이 3번, 20번은 네, 이렇게 됩니다. 자, 타임스탬프 기법을 옳지 않은 것. 타임스탬프 기법을 이용하면 교착 상태를 방지할 수 있다. 그쵸? 트랜잭션의 시작 시간을 타임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타임스탬프로. 그리고 내가 가서 뭔가 작업을 했으면 나의 타임스탬프를 거기다 찍는 거죠. 자, 단점은 트랜잭션의 연쇄복귀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쵸? 네, 발생할 수 있다. t가 x에 대해 쓰기 연산을 수행 시 t의 타임스탬프 값이 x의 t의 타임스탬프 값, t의 읽기 타임스탬프 값보다 크단 얘기는 자, x를 누가 읽었어요. x 읽었어. 읽고 타임스탬프를 찍어요. 네. 5시 20분 이렇게 찍었어요. 그리고 내가 읽으러 갔는데 쓰기 연산을 수행할 때 쓰러 갔는데 나의 타임스탬프는 5시 30분이에요. 내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 읽어간 놈은 나의 선배란 얘기죠. 네. 나의 선배가 읽어갔어요. 근데 나는 후배잖아요. 네. 선배가 작업한 걸 내가 작업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죠. 네. 근데 후배가 작업한 걸 내가 뭔가 하면 잘못되는 거죠. 나보다 늦게 들어온 놈이 작업한 걸 내가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선배가 읽었잖아요. t의 타임스탬프 값이 x의 읽기 타임스탬프 값보다 크면 내가 후배면 처리하지 않아요. 그냥 가면 됩니다. 자, 여기 t가 x에 대해서 읽기 연산 수행 시 읽기를 하려고 하는데 t의 타임스탬프 값이 나의 타임스탬프 값이 x의 쓰기 타임스탬프 값보다 적으면 t를 처리한다. 적단 얘기는 나의 타임스탬프가 적단 얘기는 내가 선배란 얘기죠. 그쵸? 내가 선배니까 후배가 작업한 걸 내가 후에 작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배인데. 그래서 철회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값이 얼마냐? 이거는 x를 11진수로 변환하는 의미고 퍼센트는 나머지 연산자다. 11진수로 변환하라는 의미래요. 뭐 말이 좀 되게 이상하네요.
그럼 이게 11진수란 얘기인가 얘가? 11진수로 생각해라. 그러면 3 곱하기 11에 0, 1, 2 제곱이잖아요. 121인가요? 더하기 2 곱하기 11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363 더하기 22 더하기 1은 386이네요. 이거 나누기 100 하면 86이겠네요. 나머지가. 네. 이것은 10진수 x를 11진수로 변환하라는 의미다. 아니 이걸 이렇게 쓰면 11진수로 변환하라 그러면 321을 11진수로 바꿔서 표현하지 않을까요? 나 이 말이 네. 사실은 제가 이렇게 풀었었거든요. 321을 11진수로 쓰면 얼마지? 그러면 121을 빼면 네. 121 242 이렇게 빼가지고 네 이거 이렇게 하죠. 그러면 2 남고 80 79네요. 그렇죠? 그럼 79니까 66 66을 빼면 아니 7이네요. 77 빼면 그래서 2 7 2 이렇게 해서 11 이렇게 하지 않나? 제 생각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예, 얘는 이렇게 풉니다. 말이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출제위원이 말을 잘못 쓴 겁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끊어서 가겠습니다.